특히나 지금은 칼슘이 많이 필요한 시즌인데 우리가 물을 적극적으로 못 주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거의 안 되죠. 레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아주 딱딱해요. 딱딱해. 얘가 원래 진상이잖아요, 이거. 근데 보세요,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팬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는 약이나 물 준 거 외에 잎에 뭐가 많이 고이기 전까지는 팬이나 선풍기를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고요. 저쪽에 바람 활용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최소화. 그래서 팬이나 선풍기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완전 소극적으로 들어간 거는 에오니움. 처음에는 핑크 장갑처럼 멍소리 하나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건너편에 저쪽 재배동 하우스는 이불이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합니다. 한 달하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완전 소극적으로. 부천장님, 우리 동네에 왜 은행님이 다 떨어져 가요? 관리 좀 하세요. 단 조금 예외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예를 겪어보니까 글로벌선 같은 경우는 완전 소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약간의 동글배기들, 라우를 포함해서 동글배기들은 저는 확실히 한 2달은 그냥 거의 끊어주는 편입니다. 특히 묵둥이 애들은요. 국민다육이를 명품으로 만드는 뽀니네 집입니다. 자, 코노, 리톱스 등 요런 메세뮤도 최근에 사장님 이거 껍질 꼭 떼어줘야 돼? 만약에 안 벗긴다, 요것처럼 그냥 놔둔다. 장점, 탱크 장갑이 편하다. 눈깔 아플 필요 없고, 윤석 입장에서는 어때요? 강한 빛도 보호가 되죠? 윤석 입장에서도 좋고. 다만 단점이 또 있죠. 완전 소극적으로 주셔야 되는 애들 특징이 잎이 점점 말립니다. 안으로 말리면서 왁스층이 적극적으로 형성해부터 뿌리가 슬슬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사실 거의 죽지를 않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올라왔다고 뿌리가 같이 발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표면 상단 부근이 묻힌 이 위치가 축축이 아닌, 얘 궁둥이도 터질라 하네. 터질라 그러네. 궁둥이입니다. 궁둥이. 이것저것 사실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요. 우리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키우신다면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다육식물 생리 기반으로 잎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쉬워집니다. 그냥 돌입니다. 돌. 망치. 딱딱해졌습니다. 이쁘죠? 제가 이 고목을 딱 보세요. 딱 봐도 나 고인물이야, 나 많이 늙었어, 딱 보이죠? 고온기에 부득이하게 분갈이 하신다 그러면 뭐 물이 잘 빠지는 흙이니까 물을 바로 줘도 되고 안 빠지는 흙이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 개념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물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흙을 쓰는 데가 없어요. 분갈이 하고 나는 마사가 많고 공극이 많아서 물을 바로 줘도 된다, 그 개념보다 뿌리의 손상이 갔으면 돌멩이고요. 브링크스 블루도 돌멩이입니다. 요런 애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만한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팁을 드리면 문제는 거의 없다. 그러다 문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 지열이 53도입니다. 53도. 여기에서 이제 온도, 복사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육이 요쪽이 밖에가 43도예요. 밖에가. 요쪽이 43도고 아랫잎부터 타들어가는 현상이 적극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차강을 너무 빡시게 전부터 해봤자 한 공간에서 싸움만 나요. 이거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키핑장에서. 수령, 고스트, 지분이 많은 애들은 요게 벌써 시작이 됐다. 네, 잘 보세요. 아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요, 두둥, 바나나 나무에 드디어 새순이 나온 26년 7월 26일이죠. 겁내 따뜻한 땡볕의 날씨입니다. 본인에서는 다육이뿐만 아니라 일반 하초도 최대한 잘 살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뿌리가 완전히 맛이 가서 와서 저희가 빵빵이 이번 배합도 다시 분갈이하고 이렇게 새촉이 나왔습니다. 요게 3개월간 거의 얼음땡 했거든요. 이거 살려준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죽이면 안 되는데 했는데 확실히 고온기 진입은 맞나봐요. 고온기 하면은 얘들이죠. 칼라디움. 이번에 칼라디움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가서 감사합니다. 칼라디움 관리는 쉬워요. 더군다나 지금 8월달이 제일 이쁜 시즌이니까 다육이 웃자라고 식물도 칙칙해지고 그러신 분들은 분위기 전환 겸 칼라디움도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거 골라서 키우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당연히 알려드리고 있죠. 고정될 거라고 더보기 확인하셔서 문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얘네들은 싱싱한데 안타까운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안타까운데 본인에는 겁내 빵빵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때부터 소극적으로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살리는 분위기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영상이 좀 길어도 빨리 듣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서 하엽 정리하시면서도 틀어두시고요. 키핑장에서도 물 주거나 정리할 때 참고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제가 막 아무 멍소리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본인의 집 기준으로 뒤에 보시면은 애들이 아주 빠방하죠. 최근에 제가 애니빌치라고 대사성제 퍼펙트톱 그걸로 점연을 했고 일부는 위에다 뿌려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거 영상 보시고 또 우다다다닥 이렇게 달려들지 마시고 차근차근 소극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칼슘이 많이 필요한 시즌인데 우리가 물을 적극적으로 못 주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물만 주지 마시고 애니빌치 같은 거 구석에다 처박아놨죠. 딱딱해지고 내가 그렇게 락앤락에다 놓으라니까 잔소리 아닙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 맞네. 그거 꺼내서 소극적으로 물을 주실 때 애니빌치를 타서 겸연을 해주시던가 옆으로 뿌려주시면은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식물생리 기반으로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물을 주실 때는 너무 흠뻑보다는 절반, 아까 말씀드렸죠?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적극적인 성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레드불, 이거 힘찹니다. 탄력 강도는 12고요. 아주 빵빵하고요. 레드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아주 딱딱해요. 딱딱해. 빵빵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빵빵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는 소극적으로 하면서 살짝 말랑말랑하게 관리를 할 거예요. 그거는 왜냐? 이제 본격적인 열대야 시즌이니까요. 금 상태도 마찬가지 상태 좋죠? 얘는 녹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태 좋고요. 얘가 원래 진상이잖아요, 이거. 근데 보세요.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스카이슨 글래버. 얘도 살짝 진상인데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미상의 금땡이도 발색감도 좋고 탄력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 무지개금이라고 했나? 얘처럼 야들야들한 애들이 고온기에 많이 녹아내려가죠. 근데 아직까지는 금 상태도 그렇고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와 얘는 저번에 뿌리 깍지 때문에 제가 커팅했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뿌리가 또 잘 잡히고 있나 봐요. 얘도 빵빵해 이번 배합도 사용을 한 겁니다. 금땡이 보시면 차각 많이 하시잖아요. 제 말대로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일단 팬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대야 때는 약이나 물 준 거 외에 잎에 뭐가 많이 보이기 전까지는 팬이나 선풍기를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고요. 저쪽에 지금 나무 살짝 흔들리죠? 잎이 저기 한 대 대형 하나 들어가고 조고 그나마 타이머 맞춰서 돌리고 있는데 과열되잖아요. 저게 이제 바람 뒤로 좀 빼주는 역할을 하는 대형 선풍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안 돌아요. 물론 이제 건너편 재배동은 하우스가 너무 낮아서 팬은 거의 24시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하루 종일 도는 형태는 아니에요. 일부러 바람 활용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최소화. 그래서 팬이나 선풍기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완전 소극적으로 들어간 거는 에오니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완전 소극적으로. 앞으로 열대야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8월 말에 처서가 제대로 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그러면 9월 초 중순까지도 거의 물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집 시그니처 댄섬도 이렇게 푸릇푸릇하기는 한데 살짝 갈색을 보이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쪼깐한 애들, 낮은 물에서 수년 키운 애들, 이런 애들은 완전 마르기 전에 조금씩 줄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되게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제가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고요. 얘네도 지금 탄력 강도가 돌덩이 아주 빵빵해요. 제가 엊그저께 애니빌치에 저면 관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도 줄어들 거니까 말랑말랑하게 키울 겁니다. 금땡이도 아직은 컨디션이 좋은데 제가 이따가 마당에서 입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월 전후로 그런 장애 현상, 햇빛에 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사장님들이, 금땡이 키우는 사장님들이 이제 조금씩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처음에는 핑크장갑처럼 멍소리 하나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시 마당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팬도 팬이지만 위에 차강은 70%짜리 하나 있고요. 이불 없죠. 건너편에 저쪽 재배동 하우스는 이불이 있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합니다. 선인장도 아주 빠방하죠, 애들이. 근데 여기 목단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세요. 얘도 지금은 완전 소극적으로 키우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물탱크가 빠방하게 있는 식물들은 씨앗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냥 단수하시는 게 좋아요. 8월 말까지 약 한 달이죠. 그 다음에 9월 중순까지 뜨겁다 그러면 한 달하고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완전 소극적으로 물을 끊어 주셔도 무방을 해요. 근데 우리 언니 오빠들이 무방을 하는데 알겠는데 못 받아들여. 왜냐면 불쌍하다고 판단하시거든. 그린 아파트에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졌어요. 10월 달에 유성구청에 전화한다고 그랬죠. 부촌장님 우리 동네에 왜 은행잎이 다 떨어져 가요? 관리 좀 하세요.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꽃이 오래 피다가 지듯이 잎이 마르거나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아무런 탈이 없어요. 단 조금 예외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예를 겪어보니까 글로보선 같은 경우는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죠. 줄기랑 잎이 얇잖아요. 수분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요거는 장기간 물을 끊으면 오히려 좀 탈이 나더라고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베란다 창틀에서도 2주에 한 번씩은 소극적인 저면 절반 정도 제가 담가주라고 본인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하셔도 무난해요. 작년에 한 판 한 판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글로보섬은 제 경우에는 본인의 기준에는 준 적극적으로 물을 주는 편입니다. 또 하나 추천, 완전 소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약간의 동글배기들, 라울을 포함해서 동글배기들은 좀 단수도 좋아요. 특히 라울은 저는 확실히 한 2달은 그냥 거의 끊어주는 편입니다. 특히 묵둥이 애들은요. 그게 더 안전하게 관리가 더 되더라고요. 모든 국민다육이를 명품으로 만드는 본인의 집입니다. 이것도 근데 다육이죠? 반다육식물, 보통 아프리카 허브라고 하는 에르스트입니다. 에르스트의 수영이 아주 이쁩니다. 이런 애들도 가만 보시면 잎이 좀 얇잖아요. 얇은 애들은 완전 적극적으로 물을 끊어주지는 않습니다. 얘는 거의 일반 관엽처럼 잘 자라요. 자, 코노, 리톱스 등 이런 메세뮤도 얘네들도 이제 소극적인 게 안전바이긴 해요. 살짝 쭈글거리면서 색이 돌기도 하는데 최근에 사장님 이거 껍질 꼭 떼어줘야 돼? 꼭이라는 건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도 스스로 벗겨지는 게 있을 것이고 안 벗겨질 수도 있는데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안 벗긴다, 요것처럼 그냥 놔둔다. 장점, 탱크 장갑이 편하다. 눈깔 아플 필요 없고 윤석 입장에서는 어때요? 강한 빛도 보호가 되죠? 윤석 입장에서도 좋고, 다만 단점이 또 있죠. 윤석을 안 벗겨주면 이런 색감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관상적으로 관상 가치를 높이려면 껍데기를 조금 까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빛을 받고 색감이 스트레스 받아서 나타나야지 정상인데 이런 색감은 조금 보기 힘들죠. 그래서 웬만하면 천천히 떼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두돌레아 같은 경우도 하얀 가루가 많으니까 선크림 많이 발려 있으니까 강한 빛을 보호하는 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완전 소극적으로 주셔야 되는 애들 특징이 잎이 점점 말립니다. 안으로 말리면서 왁스층이 적극적으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얘는 에오니움하고 같이 관리를 하시면 좋아요. 내가 새벽에 에어컨 틀어서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수분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근압에 의해서 흡수를 하는 건 있겠지만 그 대사량이 열대야 때는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주시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자주 흠뻑 담궈져 있다 그러면 나머지의 물은 항상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뿌리가 슬슬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사실 거의 죽지를 않습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감자에 싹이 났습니다. 에렉타가 쏙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수입이 된 녀석인데 이런 것도 사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싹이 잎이 올라왔다고 뿌리가 같이 발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자체 수분만으로도 올라오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무조건 지하부 물을 주는 거는 조금 간보듯이 소극적으로 준다. 화분 표면 상단 부근이 묻힌 이 위치가 축축이 아닌 촉촉한 형태로 유지만 시켜 주셔도 됩니다. 어우, 얘 궁둥이도 터질라 하네. 터질라 그러네. 궁둥이입니다. 궁둥이. 알라툼. 나이 엄청 많은 알라툼. 요것도 빵빵이 배합토 2번 그대로 한 거고요. 제가 배합토 엊그저께도 글로 써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저것 사실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요. 우리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키우신다면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다육식물 생리 기반으로 잎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쉬워집니다. 물론 나는 하우시아만 키운다, 코너만 키운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배합도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키우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집 핑크 장갑 정도만 하면 딱 요 정도 수준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방하니 이뻐요.
얘가 지금 스플렌덴스에서 창이 큰 애거든요. 일반적인 하워시아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잎의 차이가 아주 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워시아도 뭐다? 소극적이다. 그냥 돌입니다. 돌. 망치. 딱딱해졌습니다. 이쁘죠? 제가 이 고목을 딱 보세요. 딱 봐도 나 고인물이야. 나 많이 늙었어. 딱 보이죠? 근데 애들 잎 상태가 어떻습니까? 겁나게 빠방하죠. 물론 잎 층수는 없어요. 제가 7월 10일? 11일? 7월 1일? 아무튼 7월달에 분갈이 했습니다. 분갈이를 해놓고 물은 완전히 소극적으로 주고 있고요. 잎의 층수는 적은데 대신에 탄력 강도는 빵빵하게 10이에요. 10. 겁내 빵빵하게 돌덩이다. 돌덩이. 얘도 똑같이 에케베리아니까 소극적으로 물을 줄 거니까 앞으로는 살짝 말랑말랑하게 될 겁니다. 고온기에 부득이하게 분갈이를 하신다 그러면 뭐 물이 잘 빠지는 흙이니까 물을 바로 줘도 되고 안 빠지는 흙이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요. 그 개념을 하지 마시고 뿌리에 손상이 갔으면 물을 주면 그쪽으로 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으니까 물이 잘 빠지던 안 빠지던 물은 소극적으로 주는 겁니다. 커팅을 했다. 건조 기간을 오래 두시고 새로 뿌리가 내리더라도 마찬가지로 물을 소극적으로 주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육이가 수입이 되고 안정권에 갔거든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매니아분들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지금은 물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흙을 쓰는 데가 없어요. 포니네처럼 피트모스를 활용하는지 저국토를 활용하는지 슈가토를 활용하는지 그런 비율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는 마사가 많고 공극이 많아서 물을 바로 줘도 된다. 그 개념보다 뿌리에 손상이 갔으면 아무런 기간을 두자.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쪽도 요즘 아데니움 포닌에서 겁내 잘 나가고 있죠. 저희가 많이 올리진 않는데 영상 보시거나 카페를 통해서 주문이 많은데 아데니움도 쫙쫙쫙 잘 빨아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입된 빵빵이 보시면 굵기 보세요. 완전 다르죠? 요 다크스킨도 지금 뿌리가 한 요 정도는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여기 인기가 많아서 추가 요청을 했는데 재고가 없다네요. 요거는 지금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6만원입니다. 불안하시면은요 포닌에서는 가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키우기 좋은 계절 가을에 발송해드리고 그동안 문제 생기면 알아서 다 바꿔드려요. 없으면 환불해드리고 그런 걱정 마시고 포닌이가 그래서 많이 말아먹었다죠. 제가 초심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만은 지금 거의 17년 18년 동안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못 키우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날에 선선한 날에 그때 발송해 드립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고인물 기준으로 포니네가 거의 초창기 고인물이죠. 예전에 바닐라비스는 여름에 상당히 약했는데 요즘에는 우수한 종자들만 살아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그렇게 약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닐라비스 얘도 지금 탄력 강도가 돌멩이고요. 브링크스 블루도 돌멩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돌멩이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놔뒀는데 요런 애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만한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시간 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팁을 드리면 문제는 거의 없다. 그러다 문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제가 뭐 틀린 거지 뭐. 그냥 화이트 엔젤이 그냥 돌이에요, 돌. 아무튼 포니네 지금 기준으로는 90% 이상은 돌멩입니다, 돌멩이. 자, 요쪽에 화단을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 있던 애들 한 달 반인가 2달 됐나? 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이유가 있지요. 제가 장마철에는 웬만하면 아끼는 것들은 커팅을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장마가 이제 끝나고 그때가 계속 지속이 되면 제가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 뒤에 상황 봐서 한번 커팅을 할 거예요. 잘라가지고 다시 건조시킨 다음에 필요하다면 퐁당퐁당 약물에 한 번 정도. 지금은 얘는 깍지 그런 거는 보이진 않아가지고 퐁당퐁당을 한번 하고 다시 꼽아 놓을 겁니다. 영상은 아마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거의 중대품이에요. 여기 경산의 땡땡이 언니가 칼라디움 풀세팅.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22종인가 아마 그럴 건데 거의 풀세팅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휴가 가실 때 찾으러 오신다고. 칼라디움이 여름에 이렇게 지루할 때는요 칼라디움이 되게 매력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우스 온도는 보자 37도 정도 되고요. 39도 찍고 조금 내려갔었나 봐요. 엊그저께 39도 찍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벽돌 언니 아들 자리입니다. 벽돌 언니 아들
여름에 여기 오면 이제 큰일 나요. 쓰러지니까 괜히 뭐 저기 뭐야 산업재 그 재해 신청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아직까지 우리 언니 아들 거는 잘 있습니다. 요거 저기 그 뭐야 그때 어버이날인가 그 따님이 이런 거 제가 잘 키워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키핑장 다니시는 우리 어머님들 오빠야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게 하엽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돼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해드리기가 솔직히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겹겹이 쌓여있다가 물이 들어가서 거기가 축축해져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애들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같이 물을 줬기 때문에 탄력 강도는 거의 10에 육박하는 애들이 많아요. 일부 제외하고는.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주 좋다. 아까 하우스 온도가 38도 뭐 39도 그 정도 된다고 했죠. 여기 아스팔트랑 바로 붙들어 있잖아요, 우리 하우스가. 지금 지열이 53도입니다. 53도. 여기에서 이제 온도 복사열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육이 요쪽이 밖에가 43도예요. 밖에가 요쪽이 43도고 요소가 볼까 확실히? 그죠? 요쪽이 43도입니다. 금땡이고요. 제가 5월달에 분갈이해서 꺼내놨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이제 금땡이 사장님도 본인의 말을 잘 참고하신다고 말씀드렸지만, 타는 게 아니고 햇빛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그러긴 맞지. 왜냐면 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밤에 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도 해지만 온도다. 밤에 열대야 시즌 온도가 올라가면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양분의 이동이 아래부터 신엽 쪽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강하기 때문에 요맘때 되면 정확하게는 열대야 시즌이 본격적으로 되면 아랫잎부터 타들어가는 현상이 적극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강을 너무 빡시게 전부터 해봤자 한 공간에서 싸움만 나요. 이거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키핑장에서. 그렇다고 야 핑크 장갑이 야 차강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입을 쓰이지 말라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경험을 해가면서 어느 조건이 우리 환경에는 좋다, 이게 판단이 아마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면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붕은 덮었지만 이쪽으로 다 들이쳐요. 이쪽으로 구멍이 거의 뭐 이쪽에 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다 들이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고 항상 축축했습니다. 장마 동안 계속 축축했고, 똑같이 핑크 자싹이라 그 다음에 NABC 칼슘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줬고요. 지금 탄력 강도는 거의 10이고요. 다 10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특징을 보시면 유령, 고스트, 지분이 많은 애들은 요게 벌써 시작이 됐다. 네, 잘 보세요. 아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요 천천히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발행원소의 이동, 식물이 허약을 할 때 뭔가 공급이 안 될 때 발행원소가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아마 핑크 장갑이 처음 제가 제시를 했을 거예요. 10여 년 전부터. 그런데 농진청 박사님들한테 또 자문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자문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집은 골고루 있는 복륜이나 한반의 형태들은 아직까지 그 증상이 없다. 땡볕에 이거 비 올 때만 해놓은 겁니다. 그늘막 없고요. 땡볕에 있고 온도 43도고요. 요런 애들도 없다. 하지만 조만간 슬슬 얘네들도 진행이 될 겁니다. 얘네들처럼 아랫잎부터 천천히. 차강을 너무 빡시게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주 목적이 광합성을 위해서 차강을 빡시게 하지 않고 이불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시아나도 신났어요. 요맘때 아주 좋아하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열대야 때는 그냥 소극적인 관리가 아주 무난해요. 길어봤자 한 달에서 한 달 반입니다. 앞으로. 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관리할 때예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약제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이 된 애들 위주로만 발생하시고, 근데 지금 탄저병이라든가 그리고 좀 예외입니다. 탄저병은 예외인데 그거는 영상 제가 수시로 올리니까 체크하시고요. 요맘때 핑크 자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뉴스막 섞어서 이슬 맺히듯 한 다이를 친다. 물 2리터가 남아야 됩니다. 물 2리터로 한 3개, 최소 3개 정도의 다이 칠 만큼 이렇게 흔들어 가면서 해주시면은 예방이 제일 좋아요. 물론 발생이 되면 그때는 농약으로, 일반 농약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열대야가 끝나는 그 구간까지는
소극적으로 관리가 아주 좋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지금 땀이 왜 안 보이지? 여기 땀 은근히 적셔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시원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뒤지겠어요. 2001년생이 아닌 거 알잖아, 이제 여러분들. 아, 이게 나이 먹는 게, 뒤지겠어. 그냥, 여기에선, 요맘때는, 여가 제일 시원해, 여기 산. 어우, 시원해. 그냥.